요새 인플레이션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뉴스에 계속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음식점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메뉴판을 봤는데 맙소사, 어제 햄버거가 5,000원이었는데 오늘은 5,5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어제 사 먹은 햄버거와 오늘 사 먹은 햄버거는 똑같은 음식인데 가격은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2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을 아시나요? 한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 짜장면이나 지금 짜장면이나 맛도 향도 다 똑같은데 가격은 다릅니다. 많이 올랐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 어제보다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하는데 수입은 바로 늘지가 않으니 같은 돈으로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두 가지 물건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햄버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임금이 오르고 가게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올랐으니 우리가 가진 돈으로 더 적은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돈의 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통장에 현금을 저축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저축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있지만 그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예전보다 더 적게 살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임금 상승, 원자재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늘어난 화폐 통화량입니다.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근 한 10년간 전 세계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많은 돈을 공급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돈이 풀렸고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 결국에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대표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긴축을 한다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금리를 올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빌린 돈의 이자도 높아지고 이자 때문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빌린 대출금을 갚게 되죠. 은행에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저축한 돈의 이자를 더 주게 됩니다. 이자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더 넣게 되고요. 이렇게 대출금이 은행에 회수되고 돈이 몰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유동성이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가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적게 하게 돼서 물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비가 없으니 기업들은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소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당한 금리를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 예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패전국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돈의 가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때의 혼란 때문에 당시 소수정당에 지나지 않았던 나치와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대륙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